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08번째 이야기입니다. 암 예방과 치료의 원리. 손따기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염증의 쓰레기장인 손가락의 염증을 혈류 손따기로 빼내면 림프관과 림프절의 여과 정화망이 다시 살아나 암이 예방되고 걸린 암도 서서히 치료가 되는 원리를 이야기하겠습니다. 행복한 생활 이야기.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심장이 뻥뻥 뛰고 있네요. 오늘 보실 이미지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체내 독소, 암인자들이 이 림프절에서 여과 정화 처리한 다음 정맥으로 보여져서 다시 동맥으로 보내지는데, 이때 림프절의 여과 한계를 초월하게 되면 정맥으로 암인자가 와서 혈류관이 막힌 이런 부위에 암이 침륜하고 전이가 되고 가지를 칩니다. 자,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다음 강의를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하권 409쪽에서 428쪽까지 거의 20페이지에 가깝죠. 따기는 45에서 47쪽까지 있는데 오늘 한 것을 우선적으로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108번째 이야기는 손따기로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원리, 세계 유일한 암 예방과 치료의 대체 의학입니다. 최고의 의학은 예방입니다. 첫 번째, 자연 치유력의 최상의 방어 시스템이 바로 암입니다. 암의 인자가 퍼지면 사람이 죽겠죠. 죽지 않게 캡슐로 단단하게 묶어두는 것, 문을 잠그는 게 바로 암이에요. 오늘도 200여 명이 암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7만 9천 명이 목숨을 잃은 병입니다. 예년의 통계이니까 지금은 뭐 한 해 8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겠죠. 우리 몸에 생기는 암의 위치입니다. 차고 혈류가 막힌 곳은 무조건 암이 생깁니다. 찬 곳, 핏길이 막힌 곳에는 암이 생깁니다. 유방암에서 폐암, 뭐 등등 혈액암까지. 자, 첫 번째,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은 정상세포를 살리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체내 이상세포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세포가 왜 만들어진지를 알면 암은 쉽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학은 무조건 정상세포가 아니라고 칼로 도려내는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들이 있을처럼 자라났습니다. 실제 암은 칼을 대는 순간 림프를 타고 온몸에 전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현대의학이나 과학적 논리로 이 암은 완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드름 같은 종양, 여드름, 부스럼 같은 것을 떼어내고 나는 암을 완치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단단하고 티눈보다 더 단단한 이 암세포는 저체온, 저산소의 환경에서 혈액순환 장애 부위에 암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온도가 36.5도 이상 되고 혈류가 개선되면 서서히 암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암은 림프절에서 만들어져서 심장에서 가장 먼 손끝 쪽으로 암세포인 농백혈을 보내기 때문에 손에 보인 농백혈을 빼내면 저절로 림프절인 암세포까지 사라지는 원리가 바로 이 심상의 혈류 손따기입니다.
두 번째, 림프절을 살려내면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었던 영양분들이 혈액의 혈장을 통해서 세포로 이송이 되고 또 이송된 것들은 다시 이 림프절이나 정맥으로 회수가 되는데, 문제는 이 림프절로 회수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림프절의 조직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파괴세포 등 노폐물을 치우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쫓아내고 아픈 것을 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림프절이죠. 두 번째, 체내에 발생하는 농백혈이나 유입된 이물질이 혈관에 들어가서 전신으로 퍼지기 전에 방어하고 예고하고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림프절입니다. 세 번째, 이 체내 독성 물질을 해독하고 면역력을 담당하는 청소 부위자 오염된 혈장을 예고하다가 한계가 넘으면 정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림프절 관을 통해서 암세포나 죽은 세포, 노후세포 등등을 보내면 여기서 림프 등에서 여과를 합니다. 림프절로 모여진 암세포들은 여기서 이제 3일을 시키어서 여과를 시키면 괜찮은데, 그 한계치를 초과하면 이것이 다시 정맥으로 보내져서 내 몸의 혈류가 가장 느린 부위에 암세포의 하치장을 만듭니다. 다섯 번째, 이 림프절은 곳곳에 있죠. 파대의 겨드랑이, 쇄골, 팔꿈치, 오금, 무릎, 엉덩이, 대퇴부, 사타구니, 위장, 대동맥, 폐문, 복문, 비장, 창자까지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게 바로 림프절입니다. 차가워질 수 있는 부위는 전부 림프절이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이 림프절 이상 부위는 보통 육안으로 보면 그 부위가 제일 먼저 땀이 나요. 나는 겨드랑이 땀이 난다. 그러면 이미 겨드랑이 쪽에 림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다가 심해지면 그 부위에 털이 납니다. 사타구니도 털이 나죠. 어린아이는 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안 좋아지고 림프 이상이 생기면 그 부위에 털이 나고 점점 털이 굵고 시커매지고 또 심하면 피부까지 검게 변하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이 염증, 즉 암인자의 쓰레기장인 손가락의 염증을 혈류 따기로 빼내면 이 빼는 거 수백 배 이상의 림프가 림프절의 여과망이 다시 살아나 암이 예방되고 걸린 암도 서서히 치유가 됩니다.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림프절의 암세포는 우선 손끝으로 보내집니다. 그래서 림프절에서 한계를 초과한 암세포들, 노폐물이 다시 모시러 가다가 여기에 이제 악성종양, 악액질로 인해서 산소가 차단되고 체온이 낮아지니까 암세포가 이렇게 번식을 하는 거죠. 첫째, 세포가 썩고 남은 젖산이나 요산 등 노폐물을 림프관과 림프절에서 여과 정지한 후에 정맥의 모세혈관으로 잘 수거한 후 몸 밖으로 잘 빼내야 건강합니다. 두 번째, 세포는 42일간 임무 수행을 마친 세포는 골지체가 분해하거나 표피로 떨어져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그 못한 부위는 살이 띵띵 찌죠. 즉 수면세포가 달라붙어 있다는 것. 염증이 쌓이고 인체 시스템이 곳곳에 무너지면서 암이 생깁니다. 세 번째, 그래서 몸의 이상신은 손끝부터 혈류가 막혀, 즉 수족냉증이 모든 병의 시작이에요. 게다가 서서히 몸 안의 저체온 조직 부위로 암을 내가 점점 넓게 만들어갑니다. 제 혈류 손따기 보면 수족냉증 3차 따기 해보세요. 수족냉증은 반드시 고쳐집니다. 자, 네 번째, 이 막힌 모세혈관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체온이 점점 낮아지면 암세포가 정식을 합니다. 이 암세포는 35도 이하에서 가장 많이 정식을 하고 38도 이상이 되면 죽습니다. 따라서 내 몸에 암세포를 없애려고 생겨나는 감기 몸살 일이 38, 39도, 40도까지 오르죠. 이때 내 몸에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곧부는 남도 안 준다 했죠. 내 몸에 암을 쳐내고 피부를 재생시키는 게 바로 감기 몸살인데 이걸 즐겨야 됩니다. 절대 약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감기도 약을 먹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즉 암은 열이 많이 나는 심장, 비장, 소장에는 암이 없지 않습니까? 온도를 올리고 산소만 보내면 암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 암소폐 속에 있는 모세혈관 수는 제곱미리당 200개 정도이고 거기에 암세포 수는 제곱미리당 2000 내지 2500개 정도 됩니다. 즉 한 개의 모세혈관에 10개의 암세포들에게 이 산소 없는 영양만 공급해 주는 것이므로 핏길이 막혀 저체온이 된 조직에는 각종 염증들이 소암, 혈액암, 당뇨병, 갑상선암 등등 암적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자 그럼 손따기로 암이 예방되고 암세포가 사멸하는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암을 이런 논리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는 의학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자, 우선 질병이 생기는 과정은 우리가 환경적인 충격을 받죠. 불이 나서 몸에 화상을 입었다. 모기에 물렸다. 모기에 물리면 염증 생기죠. 그게 질병의 시작이에요. 소리 충격, 환경, 온도, 습도, 바람, 고성, 구타, 교통사고. 그래서 이 환경적인 충격의 종류는 80억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게 다 달라요. 그 충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백혈구가 양산되고 그 염증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부위가 붓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림프절에서 여과 한계를 지나다 보면 정맥을 타고 동맥으로 돌다가 심장에서 제일 먼 손끝이나 발끝 쪽에 암세포나 농백혈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족냉증, 이게 바로 모든 병의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빗경기, 주사경기, 약물경기, 음식경기, 고공경기, 화재경기, 교통사고, 목에 물렸다, 뱀에 물렸다, 진에 물렸다, 뭘 하든 간에 우리 몸에 한 개 이상의 암세포나 염증은 이 림프 관을 통해서 림프절에 이르게 되면 여기서 1차 여과를 해서 정맥을 보내는데 한계치가 넘으면 다시 이게 심장으로 돌아서 쭉 다니다가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런 부위에, 차가운 부위에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폐암, 설암, 위암, 췌장암, 난소암 등등이 생깁니다. 한결같이 수족이 차죠. 그 손따기를 딱 하게 되면은 이제 림프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이런 농백혈이 막 줄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뇌졸중, 강질, 암, 지적, 지체장애 다 마찬가지죠. 자, 암의 예방하는 원리들을 보겠습니다. 환경적인 충격이 생겼다, 암이 생겼다, 몸에 염증이 많다. 그 염증을 빼내는 유일한 학문이 혈류 손따기예요. 어떤 약, 어떤 것 가지고도 되지 않습니다. 자, 목에 물리면 여기 염증이 생겼죠. 염증이 정맥 타고 이렇게 돌다가 결국은 염증은 결국 심장으로 가서 다시 내 몸에 안 좋은 부위가 되는데 오른쪽 이 부분이 정상적인 사람의 온도입니다. 머리는 차고 손발이 이렇게 뜨거워야 돼요. 근데 염증이 차이면 어떻게 돼요? 염증이 차인 부위는 저체온이 됩니다. 여기 이런데 암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데. 스트레스 받으면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데
이 혈류 손따기로 발을 놓고 콕 한번 찌르면 피가 동시에 점점 이동하죠. 이렇게 쫙 이동하면서 이동하니까 피가 이동하면 골수가 뜨거워져서 피 적혈구 생산 공장이 잘 돌아갑니다. 이런 곳에 이런 염증들이 섞여 있습니다. 피 속에 섞여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주장하는 농백혈입니다. 아마 농백혈을 이야기하는 뭐 한의사나 의원, 의사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암을 예방하는 원리예요. 간단하죠? 자, 5번째, 염증의 농축된 하치장, 즉 암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암세포는 뭐냐? 피끼리 막히게 되면 뭐냐? 거기에 있는 지질, 산성화된 지방질 양만 먹고 삽니다. 즉 뭐냐? 흔히 영양제 있죠. 영양제를 우리가 맞으면 가장 좋아하는 게 암세포예요. 왜? 산소가 없기 때문에. 암세포가 기하급수로 불어나는 게 바로 영양제입니다. 조심해서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 체내 이상세포의 고름이나 요산과 같은 인체 치명적인 물질이 몸 전체에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세포의 울타리가 바로 암이므로, 즉 자신의 생명, 즉 남아있는 정상세포를 지키기 위하여 인체 내 악성의 불필요한 물질들을 별도의 두꺼운 캡슐로 막아두는 것이 초기에는 종양이 되고 여름이 되고 나중에 커지면 암이 되는 것이므로 예방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이 손따기로 림프절을 살려내는 것이 유일한 자연치유법, 대체의학이 됩니다. 즉 손끝의 염증을 빼내면 저절로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 혈류 손따기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세 번째, 흔히 어린아이들은 암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어린아이는, 건강한 어린아이는 태어났기 때문에 차가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도 부모로 물려받은 혈액암이나 또 아이 때 약의 부작용, 항생제, 해열제 먹으면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맞고 먹어서 염증이 많이 생기면 혈액암이 되죠. 그 다음에 재생불량성 빈혈, 코피 솟고 뇌종양, 지체장애 이런 것 또한 전부 다가 체내 염증의 과도, 즉 림프절의 이상 때문입니다. 네 번째, 국내에서는 여성들이 유방암 사망률이 남자보다 훨씬 많은 이유는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적혈구 수치가 낮죠. 혈장이나 염증 수치가 남성들보다 더 높아요. 따라서 적혈구 수치가 낮기 때문에 폐활량이 클 필요가 없어 생기는 폐포의 염증 때문에 여성들이 유방암이 많이 생깁니다. 남자는 뭐냐? 이것이 남자는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으로 뭉치죠. 그래서 남자들은 폐암이 많고 여자들은 유방암이 많아요. 폐에 들어간 것보다 유방암이 오히려 훨씬 고치기 쉬워요. 유방암은 제일 치료가 비교적 쉬운 암입니다. 제 동영상 보고 유방암을 치유했다고 몇 분이 저를 만나러 오신 분도 있는데 이제 괜찮대요. 유방암이다 혹은 가슴이 이상하다, 커졌다, 그럼 무조건 손따기에서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커지면 암, 가슴이 작아지면 마라톤 선수, 축구 선수, 운동 선수가 됩니다. 커지면 그거는 질병이에요. 네 번째, 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환경적인 충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소리, 온도, 습도, 바람, 음식, 스트레스 충격을 받지 않게 하여 체내 염증이 생겨나지 않도록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화내는 것도, 뇌 스스로 화내는 것도 염증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여섯 번째, 암세포의 특징과 핵심 예방법. 이 암에 대한 치료와 식단법 등 모든 정보는 아까 30제 암정복 34강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거의 한 40-50분 정도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암의 원인과 치료법이 모두 소개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논리가 맞다면 거기 가서서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혈류의 혈관은 이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정상적으로 40년 표피에 떨어져 나오게 되죠. 근데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활성산소가 생기면 이제 피가 안 통하면 피끼리 말이죠. 저산소가 되면 여기는 세포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수면세포. 그런데 이 가까이는 또 암세포가 생기고 나쁜 세포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뭐냐, 이게 확장되고 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암세포는 악성 엣지를 형성을 가속하다가 염증의 농도가 점점 농축되어 단단한 캡슐의 암세포가 됩니다. 즉 티는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성 엣지, 즉 농백킬의 고름, 뭉티기, 고름의 핵처럼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암세포의 수명은 무한대입니다. 자연 치유를 해야 됩니다. 아마 사람이 죽고 난 뒤에도 암세포가 아마 가장 늦게 죽은 이후에도 살아남을 거예요. 세 번째, 암세포는 무수히 많은 모세혈관을 형성합니다. 왜? 자기가 영양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자꾸 혈관을 만들어냅니다. 모세혈관을 만들어내요. 네 번째, 암세포는 피끼리 막힌 곳에, 즉 저체온, 저산소 세포입니다. 산소에 있으면 암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활성산소 때문에 암이 생긴다 생각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암세포는 아주 강한 산성이므로 지방질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즉 채소 많이 먹으라는 얘기죠. 야채. 여섯 번째, 암세포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몸에 열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여인들 아궁이에 아침, 점심, 저녁 불 떼고 밥하니까 뭐습니까? 자궁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요즘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아랫부분 훤히 시원하게 다 내놓죠. 심지어 배꼽 단전까지 내놔서 에너지 공장까지 문을 닫게 만들어요. 배워야 됩니다. 아랫배 단전과 그 다음에 뿌리는 무조건 뜨겁게 해야만 남자는 정자 생산력이 높아지고 여자는 암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록 이런 거 전혀 생길 리가 없죠. 일곱 번째, 악성 암세포는 칼이 닿으면 림프구에 따라 전신에 퍼지는 전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 됐다 그러면 이미 온몸으로 다 번진다. 암 수술했는데 죽었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그건 진짜 암 치료한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 암 치료가 나았어요. 그건 암이 아니고 여드름 낳는 것, 종기 낳는 것, 부스럼이 단단해진 것, 그건 암이 아니죠. 그런 것 때리고 치료했다고 나았다는데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림프절에는 암세포나 림프절, 이 림프절에 모이는 정류장에 칼에는 암세포 혹은 여기에 염증 지수가 낮을수록 좋으며 피끼리 막혀 생긴 활성산소가 암을 만들고, 암은 산소 없는 지방산을 주 에너지원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게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자 그럼 암 예방 치료의 손따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암 정복 강의에 거기에는 1차와 2차 따기가 있는데 여기 지금 2차 딸점 되어 있죠. 되는데 이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방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제 34강에는 1차, 2차 암 예방과 치료법이 소개되어 있으나 번거로우시면 바로 다음의 기본 손따기만 해도 됩니다. 요 기본 손따기만 하세요. 기본 손따기 아주 간단합니다. 딱 중간에 3개, 사의 위치, 엄지 끝, 새끼손가락 끝, 여기만 따면 됩니다. 두 번째, 기본 손따기만 하셔도 암세포로 막힌 림프절의 염증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예를 들면 유방암 환자나 폐암 환자는 손따기를 하다 보면 손가락 나사 요 부위에서 나사 부위에서 수액, 고름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럴 때는 나사 부위를 3일마다 한 번씩 더 중간에 따주면 좋다는 겁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반적으로 따면 되겠죠. 자, 근데 손따기 하면 여기저기에 몸 안에 있는 암 요소, 염증 이런 것들이 뭐 배꼽에 나오고 허리에 나오고 기당이 나오고 뭐 얼굴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고름은 재살이 안 되죠. 속에 있으면 암이 되는 밖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미 뭐냐 암이 치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름이 재살이 될 수 없으므로 즐거운 마음으로 따기를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계속 반복해 줬어요. 한 3개월 이상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암세포는 사멸되고 예방이 됩니다. 공짜라서 뭐 설마 하고 뭐 비아냥거리지 마시고 내 가족들, 내 주위 사람들이 암에 걸리지 않고 또 암이 걸린 사람의 치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 주위 가족에는 암 환자 제가 손을 따져가서 암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끝나기 전에 구독을 눌러놓으시면 손쉽게 새로운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따기를 하면 손따기를 하고 휴지에 피를 묻히면 피의 색이 종류가 많습니다. 적혈고는 무혈용액, 무액 수액이 나오기도 하고 또 피 속에 거품이 섞여 나오기도 하고 시커먼 피가 나오기도 하고 피가 쫙 솟구쳐 나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다음 109강 이야기는 이제 손따기 하시는 분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내 몸의 림프 상태가 어떤지 이 피를 통해서 진단하는 손따기 후에 림프를 피를 통해서 진단하는 방법, 즉 혈액의 색상과 농도에 따른 질병 진단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예, 긴 이야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이야기를 엮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